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단 것은 줄였는데 공복 혈당은 그대로입니다. 짠 음식도 조심하는데 혈압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약은 늘어나는데 몸은 더 가벼워지지 않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주가 안아달라고 해도 선뜻 팔이 안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혹은 내가 당을 더 철저히 끊어야 하나 보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혈당이 안 잡히는 이유가 꼭 단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도 짠 음식 하나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그 흔한 채소를 잘못 먹는 방식이 몸을 계속 헛돌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생활의 울타리,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 혹은 두 가지를 함께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비싼 보조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강의도 아닙니다.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작은 식당을 오래 운영해 오신 63세 신동식 어르신입니다. 당뇨를 앓으신 지 15년, 거기에 고혈압까지 함께 오면서 약을 한 움큼씩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어깨가 축 처져 계셨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주방에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풀립니다. 손님상 나르다가 쟁반도 떨어뜨렸고요. 손주가 할아버지 업어달라고 하는데 업을 힘이 없어서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시고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손주에게 약한 모습 보일까봐 더 괴로운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이 마음 때문에 더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약을 더 늘리기보다 먼저 식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딱 한 가지를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채소, 바로 오이였습니다. 다만 그냥 먹는 오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짧게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당뇨약인지 혈압약인지 둘 다인지요. 아주 짧게 당뇨약, 혈압약, 둘 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댓글로 적는 순간 내 상태를 스스로 더 정확히 보게 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이가 좋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오이를 매일 먹으면서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 바로 그 먹는 방식의 실수를 짚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오이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이는 너무 평범해서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김밥에 조금 들어가고 냉면 위에 몇 조각 올라가고 반찬 없을 때 대충 무쳐 먹는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이 많고 껍질 쪽에 여러 식물성 성분이 몰려 있어서 중장년층이 식사 사이에 부담 없이 활용하기에 꽤 괜찮은 채소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채소 섭취를 늘린 그룹이 혈당 관리와 혈압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오이 하나만 먹는다고 약을 끊는 기적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꾸준한 식습관 변화 속에서 오이가 꽤 유용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이가 특히 좋은 이유를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과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균형을 잡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식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몸이 잘 붓고 혈압도 들쭉날쭉하기 쉬운데, 이때 채소와 과일에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한 가지 보완이 됩니다. 둘째, 오이는 열량이 낮고 씹는 시간이 길어서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은 결국 한 끼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먹느냐와도 관련이 큽니다. 셋째,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를 조금 더 챙길 수 있어 식후 급격한 허기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됩니다. 결국 오이는 엄청난 비밀약이라기보다 몸을 덜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식사를 정리해주는 조용한 도우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드시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좋은 채소를 먹었는데 같이 먹는 조합이 문제이거나 만드는 방식이 문제이거나 시간대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것을 추가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실수를 빼는 것이 훨씬 빨리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오이를 건강즙처럼 이것저것 함께 갈아 마시는 겁니다. 특히 오이와 당근을 같이 갈아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한 컵 쭉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오이를 천천히 씹어 먹을 때 얻는 장점이 크게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너무 빨리 마시게 됩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 포만감 신호가 약해지고 금방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집에서 즙을 만들 때 사과나 당근, 꿀 같은 재료를 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오히려 당부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건강 주스라고 믿고 마셨는데 실제로는 식후 혈당을 더 흔들어 놓는 겁니다. 신동식 어르신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좋다고 오이와 당근을 같이 갈아 한 컵씩 들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2달을 그렇게 드셨는데도 공복 혈당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맛이 더 올라가고 오전에 금방 허기져서 빵이나 과자를 집어 드시는 날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이는 마시는 게 아니라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늘 간단한 데서 갈립니다. 빨리 먹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몸까지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 오이를 오이지나 장아찌로 대신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오이가 몸에 좋다니까 오이지를 꺼내 드십니다. 밥맛 없을 때 짭짤하고 아삭해서 최고지요. 문제는 그 순간 오이의 장점보다 소금의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은 물론이고 당뇨가 있는 분도 짠 음식이 많아지면 갈증이 늘고 식사량 조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짜게 먹으면 밥도 더 들어갑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 김치 한 젓가락, 오이지 몇 조각, 멸치볶음 조금 다 합치면 하루 나트륨이 금세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건강식 챙겨 먹었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갈까?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재료를 소금이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동식 어르신은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원래도 입맛이 짭짤하셨습니다. 거기에 식당 반찬으로 오이지를 매일 조금씩 드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항아리부터 멀리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단골들이 다 오이지 찾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손님 입맛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혈관이 먼저입니다. 그날 이후 아예 식탁에서 오이지를 치우고 생오이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사소해 보여도 결과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오이를 먹는 시간과 양을 무시하는 겁니다. 몸에 좋다니까 한 번에 2~3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저녁 늦게 야식처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장년층은 위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차고 수분 많은 음식을 밤늦게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밤잠이 깨면 다음날 혈당도 혈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의 리듬에 맞춰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꼭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3가지입니다. 첫째, 오이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십시오. 둘째, 껍질째 드십시오. 셋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 드십시오. 껍질이 거칠다고 다 벗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오이의 색이 진한 부분에 식이섬유와 여러 식물성 성분이 더 몰려 있습니다. 물론 농약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굵은 소금으로 20초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문질러 씻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군 뒤 드시면 됩니다.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 헹구는 방법도 좋습니다. 핵심은 껍질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오이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식사 10분 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얇게 썰지 말고 길쭉하게 스틱처럼 썰어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공복이 길어서 허기가 세게 오는데 이때 밥부터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천천히 씹으면 입과 위가 먼저 준비를 합니다. 포만감이 조금 생기고 밥과 국을 들이키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결국 식사량이 은근히 줄어드는 겁니다. 아침에 오이를 드실 때 가장 좋은 조합은 삶은 달걀 하나, 무가당 두부 반모, 혹은 견과류 소량입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흰죽 한 그릇, 식빵 2장, 떡 몇 개,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오전 혈당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이와 단백질을 조금 곁들이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출근은 안 하더라도 오전에 병원, 장보기, 손주 등 하원, 집안일처럼 움직일 일이 많은 분들은 아침 한 끼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이를 과일과 함께 달게 무쳐 드시는 것, 오이 주스를 만들어 단숨에 마시는 것, 바나나와 함께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바나나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과일 양과 채소 양을 한 번에 과하게 몰아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나나는 드시더라도 점심 후나 간식 시간으로 분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오후입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오후가 승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혈당과 식욕이 무너지는 시간이 오후이기 때문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괜찮다가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허기가 몰려옵니다. 이때 커피 믹스, 빵, 과자, 떡, 사탕으로 넘어가면 저녁 전 혈당이 출렁이고 저녁 식사 때 또 과식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잘 넘기면 하루 전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오이 반 개에서 1개를 간식처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배고플 때 꺼내 드세요. 다만 너무 차갑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냉장고에서 꺼내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 소량이나 삶은 병아리콩 조금을 곁들이면 간식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맛이 들어간 소스, 초고추장, 달달한 드레싱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이는 좋은데 소스에서 당과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신동식 어르신이 가장 크게 변한 시간이 바로 이 오후였습니다. 원래는 식당 한가해지는 시간마다 커피 믹스 2봉에 과자 몇 개를 집어 드셨습니다. 몸이 피곤하니 단 것이 당기는 거죠. 그런데 오후 간식을 오이와 삶은 달걀 반 개로 바꾸고 나서부터 저녁 폭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배는 덜 고픈데 머리는 더 맑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가벼워진다는 건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중 흔들리던 시간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오이를 많이 먹는 시간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대체로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라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오이를 식전 반찬처럼 먼저 드시거나 상추 대신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단,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소금, 쌈장, 마요네즈, 설탕이 들어간 무침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식은 생오이를 작게 썰어 식사 시작 전에 몇 조각 먼저 씹는 것입니다. 그러면 젓가락 속도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저녁에 추천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이 반 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두고 여기에 식초 아주 조금과 들기름 몇 방울만 더해 가볍게 무치는 겁니다. 소금은 정말 최소한만 쓰거나 가능하면 아예 안 넣어도 좋습니다. 향만 살리는 정도로요. 이렇게 하면
짠맛 없이도 입맛이 살아나고 저녁 반찬을 덜 자극적으로 먹게 됩니다. 특히 고기나 찌개를 먹는 날 이런 식으로 오이를 곁들이면 전체 식사의 균형이 훨씬 나아집니다. 반대로 저녁에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이지와 장아찌로 대신하는 것. 둘째, 밤늦게 허전하다고 오이를 두세 개씩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밤에 수분 많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변 때문에 잠을 자주 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깨지면 다음날 공복 혈당과 혈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녁 오이는 적당히, 일찍, 가볍게가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저는 대체로 하루 1개에서 2개 사이를 권합니다. 보통 크기 기준입니다. 몸이 차고 속이 약하신 분은 1개부터 시작하시고 괜찮으면 2개까지 나눠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같은 리듬으로 드시는 겁니다. 채소는 약처럼 한 번에 3개 듣는 게 아니라 생활을 서서히 바꾸는 방식으로 힘을 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 같은 변화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8주 정도만 식사 습관을 함께 바꾸면 생각보다 분명한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붓기가 덜하다, 오후 허기가 덜하다, 야식이 줄었다, 화장실 가는 리듬이 편해졌다,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안정된다 같은 변화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이 하나만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음료 줄이기, 늦은 야식 줄이기, 짠 반찬 줄이기, 식사 속도 늦추기. 이 네 가지를 함께 가야 합니다. 오이는 그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동식 어르신도 딱 그랬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발걸음부터 달라지셨어요. 얼굴빛이 환해지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검사 수치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예전보다 내려가 있었고 혈압도 주치의와 상의하며 약 조절을 검토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약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식탁을 바꾸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손주를 다시 업어줬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검사표 숫자만이 아닙니다. 다시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 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 신장약을 드시는 분,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오이를 포함한 고칼륨 식품 섭취를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위장이 약하고 몸이 차서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설사하거나 복통이 오는 분은 양을 줄여 시작하십시오. 셋째,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분은 식사량이 크게 바뀌면 혈당 패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가 측정을 더 세심하게 하셔야 합니다. 넷째, 오이가 맞지 않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은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과 혈압이 안 잡히는 이유는 단순히 단 것, 짠 것 하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과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둘째, 오이는 생으로, 껍질째, 나눠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오이 주스처럼 빨리 마시거나 오이지처럼 짜게 먹거나 밤늦게 몰아서 먹는 방식은 오히려 도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실천하기 좋은 방법은 아침 식전 또는 식사와 함께 반개에서 1개, 오후 간식으로 반개, 저녁에는 가볍게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변화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이가 있다면 그냥 반찬 하나가 아니라 내 생활을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밥보다 먼저 오이 몇 조각을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과자 대신 오이 반개를 드셔보십시오. 그렇게 2주만, 가능하면 4주, 여유가 되면 8주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혈당도, 혈압도, 몸의 자신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이렇게 한번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2주 시작합니다. 혹은 지금 당뇨약 먹는 중입니다. 혈압약과 함께 관리 중입니다. 이렇게요. 혼자 버티는 것보다 함께 다짐할 때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나 혈압 때문에 식사 고민하시는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가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냉장고 한 칸, 식탁 한 번, 오늘 한 끼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